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은 초서다. 초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괴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읽는 방법을 배우는데 어떤 방법이요? 읽는 방법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모른다. 자, 나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괴테는 80년이 걸렸대. 우와, 80년이 걸렸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노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가나다 뭐 읽을 수 있어. 오케이. 뭐 영어 ABC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오케이.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오늘 이 부분 한번 잘 보세요. 독서를 우리가 잘한다고 할 때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책을 읽는 그 속도가 아니라 책을 읽는 뭐요? 이해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속도를 빨리빨리 읽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얼마나 내가 이해했느냐, 내 걸로 온전히 만들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숙련된 독서가들, 다시 말해 독서 천재들, 독서 고수들은 이러한 재생산과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뭐요? 책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그래서 책을 읽는 이 방법들, 특별히 이해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잘 습득해야 합니다. 초서 독서법은 속도보다는 뭐라고요?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를 위한 독서법이 초서 독서법이고요. 생각의 양을 늘리고 깊이를 더해서 새로운 견해와 의식을 확립해주고 의식의 확장까지 시켜주는 놀라운 독서법이 바로 초서 독서법입니다. 속도보다는 뭐라고요?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어요. 독서 고수의 초서 독서법 5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층 독서 훈련법이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단계는 입지 단계였습니다. 주관의 의견, 뜻을 세우는 단계고요. 독서,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의 단계죠. 그러니까 미리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입지 단계고요. 두 번째가 바로 본격적인 독서의 단계죠. 읽는 겁니다. 읽고 근데 또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풀이하여 읽는 거죠. 해독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요 단계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취사 선택, 생각하여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읽은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게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하고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생각하고 선택한 내용을 옮겨 적는 거죠. 뽑아서 기록하는 것, 이게 초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식입니다. 깨닫고 느낀 것을 확장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입지, 해독, 판단, 초서, 의식입니다. 자, 오늘 이 초서 독서법의 두 가지 효과와 특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초서 독서법은 그냥 독서법이 아니라 어떤 거요? 생각의 독서법이다. 생각 독서법입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어진다. 정말 수많은 어떤 교육이든 우리가 정말 뭐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이든 배우기만 하면요 안 됩니다. 배우는 그 어떤 과정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진다. 또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을 하면은 얻게 되고요. 생각하지 않으면은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 생각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초서 독서법은 생각 독서법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깊고 넓게 통찰하게 됩니다. 깊고 넓게 통찰하게 돼요. 뭐요? 생각을 통해서요. 자, 초서 독서법은 수동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생각하게 해주는 뭐요? 생각 독서법입니다. 주도적이라는 이 표현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그냥 단순히 배우고 익히는 수동의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도적으로 내가 생각에 집중하게 되는 생각 독서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전뇌 독서법입니다.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전뇌 독서법. 뭐 어쩌라는 거지? 전뇌가 뭐야? 뭐지? 네. 뇌를 깨우고 자극하며 훈련시켜주는 전뇌. 무슨 말입니까? 전체의 뇌를 우리가 써보자라는 거죠. 전뇌 독서법. 뭐 우뇌와 좌뇌, 뭐 간뇌, 뇌의 모든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한번 잘 활용해보는 전뇌 독서법인데요. 손을 움직여서 계속 기록하게 함으로써 해마와 대뇌피질이 원활하게 서로 정보를 나누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 뇌가 자극되는데요. 이 전체 뇌를 써보는 방법, 이게 바로 전뇌 독서법, 초서 독서법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요 이제 뇌 지도라는 건데요.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인 와일더 펜필드가 창안한 겁니다. 호먼큘러스라고 하는데 뇌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자극하는 이 부위를 조금 더 크게 한번 이렇게 확장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손과 손가락뿐만 아니라 뭐 입술, 잇몸, 혀, 인두, 또 운동 영역에 보면은 뭐 입술, 턱, 혀, 뭐 삼키기 뭐 등등이 있습니다. 손과 손가락이 대뇌피질의 이 뇌의 대뇌피질의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을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을 써서 뭔가를 기록한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뇌의 기능들을 많은 영역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많은 영역들을 어떻게 해요? 활용하게 돼요. 전 뇌를 쓰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할 때에? 네, 초서할 때, 기록할 때요. 자, 초서독서법의 두 가지 효과와 특징.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면은 뇌를 광범위하게 자극하고 활동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초서독서법으로 책을 읽게 되면은 뇌 전체를, 전뇌를 움직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뇌 독서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서독서법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생각독서법입니다.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읽으면서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독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생각을 정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또 확장해보고 연결해보고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연결해보는 다양한 생각들, 나의 삶의 어떤 영역들 가운데 이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활용할까, 실천할까 등등을 생각해보는 생각독서법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전뇌 독서법. 우리의 전체의 뇌를 자극하고 활용해 보는 거죠. 특별히 소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자극시켜 보고요. 전체의 뇌를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는 전뇌 독서법입니다. 오늘 초서 독서법의 두 가지 효과와 특징 뭐라고요? 생각 독서법 그리고 전뇌 독서법.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노출시켜 낼 때에 우리의 것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초서입니다. 생각독서법 그리고 전뇌독서법. 오늘 이 초서독서법 다시 한번 좀 재독해 보시면서 생각독서와 전뇌독서를 다시 한번 그렇구나라는 것들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 바로 초서독서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